실무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 카테고리가 되겠죠. 배당금 수익이 있고요. 임대료가 있고요.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 월세 받는 것은 영업의 수익 맞아요. 임차료가 800번대죠. 그렇죠? 임차료가 800번대가 되겠고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 맞아요. 근데 접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일단 비용인 거 아셔야 되겠고, 따라서 아예 아닙니다. 예, 요거로서 좀 힌트를 얻으셨어야 되겠어요. 네. 문제 푸실 때 접대비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죠. 판매에 대한 비용, 그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복리후생비, 급여, 통신비, 네, 이런 거 반드시 내야 되겠죠. 영업이 되겠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뺀 금액으로 한다.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상품 T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구입한 거, 그 다음에 기말 상품 빼주시면 판매한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번대 프로그램상에서는 900번대 코드를 고르라.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가상각비는 800번대가 맞아요. 네, 판매 관리비가 맞고요. 통신비도 판매 관리비가 맞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판매 관리비가 맞습니다. 근데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 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상에서 계정가액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풀 수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고요. 이번 연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냥 감가상각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무형자산 상각비, 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형자산은 상각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감가상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권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 특허권 구입한 거 200만 원 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부대 비용이죠.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부대 비용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왔어요. 21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될 것이에요. 210만 원에서 내용 연수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5년으로 나눠 주시면 42만 원. 정답은 4번이 될 것인데 자,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얼마죠? 원칙이 0이죠. 그렇죠? 판매할 수 없으니까 중고나라에 판매할 수 없으니까 잔존가액은 0인 거 아셔야 됩니다. 자료가 없지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풀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0만 원에서 5로 나눠 주시면 42만 원이 나올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 처리 누락을 했대요. 이 네모 박스를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번 연도 11월 1일 날 가입을 했대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자가 붙겠죠. 1,500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3%가 되겠네요. 1,500만 원 3% 계산해 주시면 연 이자가 나올 겁니다. 연 이자가 나올 것이고 11월 1일 날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2개월치에 대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잡아 주셔야 되겠죠. 12분의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75,000원이 나오죠. 그렇죠? 75,000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해서 잡아 주셔야 되겠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이자 수익 75,000원이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수 수익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안 잡아준 거죠. 그죠? 수익을 덜 잡아준 거죠. 수익을 덜 잡아줬으니까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줄어들겠죠. 네, 당기순이익이 75,000원 과소계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연도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이번 연도 5월 1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자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남은 거 해가지고 자산으로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용액이 있겠죠, 분명히.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미사용액은 4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 45만 원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면 요 금액만큼은 사용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으로 다 잡아놨다고 했으니까 요 금액만큼 사용했죠? 지워주셔야 되겠죠. 소모품을 없애줍니다. 자산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쵸? 사라졌으니까 사용분이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의 소모품 155만 원이 될 것이고 이번 연도 사용한 금액이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의 소모품 B라고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옛날 시험에서는 이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살짝 바꿉니다. 네. 답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결산정리 사항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그 성급비용, 선수수입, 미수수입, 미지급비용 고 물어본 것 같아요.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연 내년도로 넘긴다. 선 두 개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선으로 시작하는 거 선급 비용이 있었고요. 선수 수익이 있었습니다.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이니까 성급 비용이겠죠. 네, 성급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미수 수익이 떠올라야 돼요. 성급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선수 수익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은 이번 연도 3월 10일 날 서울의 파산으로 인해서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네, 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대여금이네요. 단기 대여금이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일단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었으면 대손상각비가 맞아요. 근데 이건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3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데 충전돼 있는 금액이 있었어요. 1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네요. 그거 먼저 충전된 거 먼저 까주신 다음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300만 원이 떼었습니다. 돈 떼었고요. 이미 충전돼 있는 금액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정답은 4번 기타에 대해 손상각비 190만 원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승현 씨가 보도록 하죠. 수출에 대해서는 0% 세금을 적용해야 돼. 맞죠? 그쵸? 맞는 설명이죠. 주의시 가도록 하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돼 있다. 네,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세금을 납부한 사람 누구? 사장님이죠. 사업자.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 누구예요? 소비자가 되겠죠. 그쵸? 거래 징수해가지고 뜯어서 납부를 하겠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희수시 가도록 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 아니죠. 네, 성환 씨가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죠. 물세에 해당이 되고요. 인세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물건 판매하고 재화 넘겨주고요. 대가를 받았다면 10% 과세를 하겠죠.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10% 과세를 하겠죠. 물론 예외적인 내용도 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가 보시면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한테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러니까 승용차를 팔았죠.
그리고 유상으로 처분했으니까 돈을 받았죠.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맞고요. 나 보시면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에 따른 공매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하고 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한다. 권리를 넘겨주고 재화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대요. 10%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이번 연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세액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한 거죠, 그렇죠? 발급하는 사람이 판매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과세표준이라고도 하고요,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매출액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600만 원만큼 매출을 했습니다.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 국내 거래라면 10% 세금, 네,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죠.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네,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세금계산서 받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사유가 있죠. 불공제 사유. 알고 있나? 자, 일단은 과세 매입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공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밑에 거 보면요. 왜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물어봤을까?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1000cc가 넘어갔죠. 그렇죠? 이건 불공제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사유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120만 원에 대해서 10%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세액 아니죠. 그렇죠? 물건값이죠. 120만 원 곱하기 10%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0만 원이 매출세액이고요. 12만 원이 매입세액이네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48만 원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